반갑습니다. 맞다우 셰프 코칭. 오늘은 필요한 사람이 되지 마라, 이걸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동요가 있다. 그러나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동요가 없다. 여기서 이 의지라는 단어를 기대라는 단어로 바꿔보도록 하죠. 즉,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동요가 있다. 그러나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동요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누군가에게 기대했을 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상대방이 반응해 주기를 마음속에서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기대감이 충족됐을 때는 우리가 만족스럽겠지만 그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뭔가 마음속에 실망과 좌절과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급기야는 상대방에 대한 분노의 마음까지도 이렇게 발생하고 실제로 그런 분노, 이런 것들을 표출까지 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누군가에게 기대를 하는 순간 마음의 동요는 피할 수 없는 그런 거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 자신이 누군가에게 어떤 의존의 상대가 되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라, 정말 세상에서 어떤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 얘기들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 대면하는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과연 좋기만 한 걸까? 자, 이런 얘기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우리가 밥을 짓는 데 있어서 정말 필수적인 것은 쌀이죠.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 쌀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밥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또 다른 예로 여러분 낚시 좋아하는 분들 낚시를 한번 생각해 봐요. 낚시하러 가서 모든 여러 가지 장비들을 다 갖추고 미끼나 뭐 기타 어떤 목 좋은 것까지 갖다고 칩시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낚싯대가 빠졌다면 과연 그 낚시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수 없겠죠. 저는 우리가 정말 어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쌀과 같은 존재, 그리고 낚싯대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관계 속에서는 일부러라도 그런 존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상대를 위한 배려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밥을 함에 있어서 쌀이 아니라 그 밥을 먹는 데서 여러 가지 반찬 중에 하나, 그리고 낚시를 함에 있어서도 낚싯대가 아니라 그 낚시를 하는 데서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낚시하는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안전뱅이 의자 정도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보자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존재가 되는 것이 상대방의 소위 웰빙을 위해서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이 분은 대단히 부부관계가 좋았던 대단히 금술 좋은 부부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예기치 않게 이 아내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해서 아쉽게도 저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그 예기치 않은 그런 아내와 이별을 경험한 이 남편은 소위 말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뭐 음까지 전폐한 건 아니고 술로 자기
삶을 지탱하다가 급기야 이제 지금 또 불행하게도 간암 선고를 받아서 지금 병원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이분이 부부 금슬이 좋으면서 서로가 아껴주고 사랑을 하는 그런 관계야 우리가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렇지만 아내가의 죽음이, 즉 아내라는 존재가 내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되어버려서 그 존재의 결핍이 결국 내가 또 남아서 살아가야 될 내 삶을 위협하게 돼서 결국 내 목숨까지도 지금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을 초래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 그 캥거루 부모 혹은 헬리콥터 부모라는 이런 말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과 애정 그리고 관심이 지나치게 많다 보니까 자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녀가 뭔가를 필요로 할 때마다 항상 나서서 해결해주고 채워주고 충족시켜주다 보다 보니까 이 자녀의 스스로 뭔가를 하는 힘들이 점점 약해졌던 거죠. 그래서 캥거루가 자기 새끼를 품 안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스스로 먹이도 구하고 사냥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자기 품 안에 안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새끼는 커가지고 무게가 가고 자기는 늙어가니까 결국은 이 아기뽀가 터져서 그 엄마가 죽어버렸을 때 결국은 갑작스럽게 혼자가 된 단 한 번도 자기 스스로 자기 먹이를 구해보지도 못한 자립할 능력이 없는 이 새끼는 운명은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었겠죠. 엄마의 존재가 이 새끼에 있어서 생존에 있어서 절대적인 필요한 존재가 돼버렸다는 거죠. 됐었다는 거죠. 헬리콥터 부모도 결국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녀 주변을 맴돌면서 회사 문제까지도 부모가 나서서 지각, 결석, 결근 혹은 뭐 임금 협상 이것까지도 나서서 하는 이런 부모. 그 부모가 영원히 살아서 자녀를 항상 뒷받침하고 밀어주고 챙겨준다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어느 순간 서로 이별을 해야 될 순간으로 맞이합니다. 그때 헬리콥터 부모 혹은 이 캥거루 부모는 자식에게 있어서 그저 그 순간까지 필요한 존재로서 살아왔다는 거죠. 필요한 존재의 결핍은 이 남아있는 생명체의 목숨의 위험과도 관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제가 이제 약 7년 전에 자발적 은퇴를 하고 이제 경제적 어떤 여력을 상실하다 보니까 제 두 딸과 아들에게 있어서 대학 다니고 할 때 경제적 도움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립하고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주체적 능력을 키우는 그런 긍정적 계기로 작용을 했나 봐요. 그래서 나는 최소한 그들에게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들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존재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자립심을 길러주고 더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만든 그런 어떤 원동력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결과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 이렇게 내립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상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네, 오늘 맞다오 셰프 코칭 필요한 사람이 되지 마라를 주제로 얘기했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